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관계기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손편지를 전달했는데요.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수색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제22 서경호가 침몰한 지 9일째,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에 힘써줘서 감사하다며 해경과 지자체에게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어제 급하게 썼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최근 해경의 특수구조단도 투입돼 수심 60m를 수색했지만 실종자 등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해경의 잠수장비 여건상 서경호가 있는 수심 80m까지 내려갈 수 없다 보니 가족들은 민간 잠수사 투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 잠수부 투입이 시급한 거고 지금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입만 되고 선실 안에 들어가서 확인만 된다 하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에 전남도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만간 수색 작업에 민간 잠수사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도 이와 함께 함선과 항공기 등을 총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와 소통하여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매일 사회에 걸쳐 수색 상황 설명과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받으며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더불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22 서경호의 선체 수리 내역과 항적 조사 등을 통해 선박 결함 여부와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도 전국 공항의 안전 분야 인력 충원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항 노조, 민주당, 진보당 등은 내일 국회에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토론회를 열고 참사 후 정부와 공항공사 등은 전국 공항의 안전 분야, 특히 조류 충돌 예방 인력 부족과 운용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충원 배치 등의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전국 공항 노동자들이 출석해 이번 참사를 통해 본 공항의 실태도 증언할 계획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물론 지자체들도 고유한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순천시가 대기업과 협업해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검은 곰을 캐릭터화한 일본의 구마몬입니다. 지난 2010년 구마모토현에서 만든 마스코트로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공연과 기념품 등 관련 매출액이 연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순천시도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릭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순천시의 캐릭터인 루미와 뚱이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인데 디자인 개발과 콘텐츠 제작 유통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대기업이 참여합니다. 정책적으로나 문화산업적으로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고 문화산업적으로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일단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MZ세대를 겨냥한 키링과 다이어리 등 30여 종의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팝업 매장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입주한 콘텐츠 업체들도 이번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직접적인 투자도 할 거고 아니면 간접적인 투자 아니면 작품 투자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업한테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캐릭터를 활용해 생활 정보와 뉴스 등을 전달하는 SNS 웹툰은 이달 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재확대해 쌀 적정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규 전환 목표는 1,800헥타르로 이를 위해 직불금 지급 단가가 헥타르당 25만 원 늘어나 유기 인증은 95만 원, 무농약 인증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으로도 일부 인정됩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이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47억 7,400만 달러로 작년 1월에 비해 23.7% 급감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가전, 석유 제품 등 주력 업종에서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1년 전에 비해 광주가 28.9%, 전남이 34.1% 감소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광주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을 겪은 광주에서 굳이 이런 집회를 했어야 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1980년 비상계엄 확대로 5.18 아픔을 겪은 광주이기에 이 같은 집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이냐고 밝혔습니다. 전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이 향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을 체포하고 사살하는 등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고 이들을 폭파,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5.18의 정신을 모욕하러 거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광주든 서울이든 대구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서 5.18 왜곡 유인물 등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돼 극우 세력의 선동회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경찰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세이브 코리아는 오는 22일 목포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 관내 모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청구 관련 광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건에 대해 광양시의 과세 처분이 적법했다며 광양시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 원의 지방세를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 MBC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여수 MBC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민들이 여수 MBC로 보내온 성금 6억 1,900여만 원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억 4,600만 원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개별 방송사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여수 지역 전체 모금액도 12억 2천여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9억 1천여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K리그2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1부에서 잔뼈가 굵은 강호부터 신생 구단까지 총 14개 팀이 승격을 목표로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전남 드래곤즈도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합 소리에 맞춰 몸을 푸는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 칼바람에도 땀이 맺힐 정도로 몸 상태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개막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전 감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에 실패한 전남은 발빠르게 사령탑을 교체하고 선수단을 개편해 겨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 수비력이 약점으로 꼽혔던 만큼 탄탄한 수비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6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한 베테랑 수비수 김경재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제가 데뷔했던 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동계훈련을 거치면서 저에게 또 많은 요구를 하셨고 검증된 에이스 발디비아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남의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팀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O objetivo da nossa equipe, né? Que é subir para a primeira divisão. Eu como líder vou estar sempre falando isso, sempre ajudando. Então, com certeza a nossa equipe está muito bem preparada para que seja um ano muito bom para nós todos. 전남의 리그 초반 변수는 늦어진 홈 개막전입니다. 지난해 말 광양 축구전용구장 잔디를 교체했는데 5월 초에야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초반 원정 10연전에서 승점을 얼마나 벌어들 수 있느냐가 시즌 전체 판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수비 조직력이나 공격적인 패턴 플레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팀에 맞게 저희들이 좀 어웨이에서는 좀 구사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2부 리그에 머문 전남. 이제는 승격할 때를 외치며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첫 승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달 말 예정돼 있던 순천 탐매축제가 3월로 연기됐습니다. 순천시는 일조량 부족과 기습 한파로 홍매화 개화 시기가 늦어져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던 탐매축제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탐매축제는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일원에서 열리고 매화꽃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종일 추웠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권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광양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흥군 의회가 오늘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열흘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고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에는 고흥 군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을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라실 라벤더 샴푸, 마늘 고추장, 재래 된장 등 모두 1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